걱정 내일도 걱정이십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정영진 최욱의 걱정 말아요 서울. 서울. 네, 오늘도 서울에 굉장히 힘을 좀 주고 계신 최욱 씨. 네. 오늘은 최욱 씨의 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의 주제가 네. 사실 최욱 씨가 최근에 네. 눈물 정말 많이 흘렸잖아요. 아,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진짜. 네. 제가 저 부모님 아프셔도 한 번도 안 울었던 아이거든요. 근데 평생 흘릴 눈물을 요 근래 다 흘렸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였죠? 아, 이제 그 전세 문제로 그렇죠.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런 시민분들 혹은 뭐 또 세를 내고 영업하시는 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눈물 그만 상담센터 이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있는 줄 알았으면 눈물 안 흘려도 됐는데. 스탑 크라잉. 스탑 크라잉 상담센터. 맙소사. 네. 자, 이 눈물 그만 상담센터 홈페이지도 있는데 그 센터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을 오늘 모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눈물을 닦아주시는지. 서울시의 손수건 분들입니다. 네. 네. 자,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담당 황규현 주무관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황규현입니다. 네. 굉장히 그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요. 불법 대부업 피해 상담 담당 한재현 민생 호민관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재현입니다. 그 두 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각자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루지 마시고 제발. 이 공무원들 이런 자세 좋지 않습니다. 미루는 거. 네. 네, 먼저 그럼 상가 임대차 이제 소개 잠깐 해드리면요. 네. 저희 서울시에서는 상가 임대차 관련된 상담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임차인분, 임대인분들의 상가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사항들, 뭐 권리금이라든지, 뭐 또 상가 임대료 월세, 네네네. 보증금 월세, 그리고 뭐 계약 기간,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네네.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임차인분들이 많이 상담을 해 오시는데 네. 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맞아요. 네, 아니면 또 임대인이 월세를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거기에 응해줘야 됩니까? 맞아요. 네, 라든지 나는 또 한 3년 장사했는데 더 장사하고 싶은데 주인이 나가라고. 네, 안 되면 나가라. 사회 문제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상담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어떤 권리들이 있고 또 어떤 의무들이 있는가를 상담을 이렇게 해드리고요. 네네. 또한 이제 이 임차인과 임대인분들 양 당사자들이 이 잘 원만히 합의를 못할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때는 또 조정도 좀 해주세요. 예, 우와. 그런 제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 안 되면 보통은 뭐 법적으로 소송을 가든지. 그렇죠, 그렇죠. 골치 아파요. 예, 아니면 또 소액 같은 경우는 소송을 가고 싶어도 네. 소송 비용이나 기간 때문에 못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 또 이렇게 해결해 드리고자 서울시에서 분쟁 조정 제도를 네네.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또 도움을 받고 계시는 분도 있고. 네, 상담을 넘어서 해결까지도 해주시는군요. 네, 이제 물론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강제력은 없어서 그렇죠. 한쪽 당사자가 난 인정 못하겠다 하면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거군요. 나 거부하겠다. 나 참가 안 하겠다. 라고 하면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이 많은 분들이 거부하지 않고 참가를 하시고 자기 본인들 의견을 피력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결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네네. 지금 말하지 말고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어디 진급시켜 드릴까요? 여건이 좀 확인 좀 하고 진급을 시켜드려야지. 지금 한 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한 건도 의미가 있죠. 그래요? 네. 제가 진급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호민관님. 네. 네, 한재현 호민관님. 네. 하신 일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불법 대부업 피해 상담 센터에서 상담 일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보통 이제 불법 대부업이라고 하면 되게들 이제 뭐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사채 입으신 분들한테 이제 뭐 이분들이 대응을 못 하세요.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이나 그렇죠. 뭔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걸 좀 모색을 해주고요. 아, 그 조폭 같은 분들 상대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되신 거예요? 예, 보통은 네. 다들 뭐 협박이나 이제 뭐 무서운 그럼요. 환경에 빠지는 추심이 그런 게 무서워. 많아서 네. 이런 게 너무 심해질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직접 개입해서 네네. 그 중재나 이제 경고 그리고 더 안 되면 뭐 소송 같은 거를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거 해결하신 케이스가 있는 거죠? 예, 예. 작년 7월에 개소를 해서 한 8개월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굉장히 그 좀 많은 시민분들이 다녀가셨고 아 그렇게 두리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네네. 몇 건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당장은 몇 건이라고 얘기 드리기는 좀 힘든데 아 몇 진급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진급 못 시킵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 네. 호민관에서 지금 머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약간 주춤하시는데. 호민 팀장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튼간에 이 눈물 그만 상담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군요. 또 미뤄. 아, 저 공무원 이런 미루는 자세 좋지 않습니다. 눈물 그만이 네. 지금은 여러 종류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상가 임대차 상담 같은 경우는 네. 2002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이요? 네. 2002년이면 그 시장이 그렇게 되면 네, 애매한데 굉장히 우리가. 오래된. 아, 이거 애매하네. 네. 근데 아, 이거 애매. 아, 이러면 우리 오늘 큰일 나. 오늘 돈 뱉어내야 돼요. 이제 이게 네. 이 분야별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던 것들이 서울시에서 눈물 그만이라는 사이트로 이렇게 통합해서. 아, 통합했군요. 예. 거기 몇 년도입니까? 아, 그게 2년 정도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더 그 전이면 난처한데 우리가. 아니요. 이 박원순 시장님 오시고 나서 했으니까. 됐습니다. 네, 연도는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됐습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예. 혹시라도 그 전일까봐. 여튼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그 여러 개로 산발돼 있어서 네, 일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았던 그 그렇죠, 조직을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묶어주셨군요. 네. 네. 아, 됐습니다. 팩트 체크 하지 마세요. 그냥 할 필요 없어요. 참고로 네. 이제 분쟁 조정 위원회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던 네. 근데 전에는 상담으로 이제 끝났던 것들이 네. 분쟁 조정을 실질적으로 한 거는 지금 이제 3년 정도. 아유. 아, 그러면 됐다. 그러니까 상담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럼 약 올리냐? 해결을 해줘야지. 아, 다행입니다. 네, 해결해 준 건 박 시장님 이후로 네. 저희가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막상 겪고 나면요. 네. 아, 진짜 외롭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맞아요. 네, 이거 사실 내 주변에 이런 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만나는 법은 너무 멀리 있어. 너무 멀리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가까이 계신 분들이 도와주시면 좋은데 난 이런 분들이 있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도. 네. 저도 몰라가지고 이 보증금 문제로 굉장히 힘겹고 괴로울 때 네. 전화할 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뭐 군대 동기한테 전화하고 네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든든해지네요. 일단 120에 전화해서 여쭤보면 되겠군요, 이것도 그죠? 아, 네, 맞습니다. 연결을 시켜주시겠구나. 120에서 연결도 해주고 또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직통 전화가 네. 2133에 1211번 이렇게 또 따로 별도로도 있고요.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케이스 대결로 가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 대결 각자 가보겠습니다. 하나씩 이제 사례들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극적이고 저희가 그 수량을 체크를 합니다. 눈물의 수량을.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눈물을 닦은 분에게 네. 진급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러면 선공을 우리 주무관님부터 하실까요? 네. 그 지어내면 안 됩니다. 네, 진급에 눈 멀어가지고. 네.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네. 분쟁 조정하기 전에 이제 상담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 상담 같은 경우는 작년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한 11,000건 정도 상담. 자, 상담 11,000건. 네, 정확하게는 이제 11,125건 상담이 있었고요. 와.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못 이기죠? 네, 그 횟수는 상가 임대차가 확실히 많이 됐어요. 보죠. 네. 숫자적으로는 이제 분쟁 조정 또 하시는 분들이 네네. 또 별도로 있는데요. 그 집계가 네. 2016년도 같은 경우는 44건 분쟁 조정을 신청하신 분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네, 44건 가운데.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했던 게
2016년도라고 좀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44건이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거야. 접수가 된 것 중에요. 아 접수. 네. 그 말을 애매하게 하지 마세요. 나 우리 해결된 줄 알고 우아우아 했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 중에 진급이 약간 지금 접수 욕심. 44건. 44건 중에 자 해결. 해결은 하세요. 해결은 16건. 오. 괜찮네. 잘 대단하시네요. 해결된 16건. 빨리 이제 저 대화 나누고. 눈물 얘기로 이제 가시죠 이제. 네. 그 중에 좀. 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별일도 아닌 걸 조정했다고 지금 네. 자랑하면 우리가 난처해지거든요. 네. 그 가장 많이 접수되는 내용들이 우리 상담할 때도 이제 권리금이 가장 많았는데 그 전 재산입니다. 예. 또 이 분쟁 조정 신청도 권리금이 제일 많습니다. 한 사실 건- 권리금이라는 게 이게 법적으로 있는 인정 못 겁니까? 받죠 이거는. 아니요. 재작년 2015년도 5월 달에 네. 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네. 권리금을 법제화를 좀 했습니다. 아, 권리금을 법제화를 해요? 네. 희한하네. 그러면 근데 이게 다툼의 네. 소지가 좀 많습니다. 이제 법제화도 법적으로는 웃긴데. 법제를 했지만 네. 그 주 내용이 네. 지금 장사하고 영업하고 계시는 네.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왔을 때 네. 임대인 건물주가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대차 계약 안 하겠다라고 네. 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 못하게 되면 네. 그때는 임차인이 그 권리금을 못 받은 권리금 손해봤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제한적으로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거기 새들어서 장사를 하다가 나 다음으로 장사할 사람을 내가 데려왔는데 네. 그 사람이 나한테 준다는 권리금까지 못 받게 하면 그거는 이제 구제를 해준다. 그렇죠. 제한적으로. 네. 뭐 그건 뭐 네. 알겠는데 대부분의 그 임대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만 상당수 임대인들이 네. 내가 장사할 거다. 이건 네. 못 받잖아요, 사실은. 그 내가 장사할 거다라는 것도 네. 정당한 사유가 안 됩니다. 내가 장사하겠다는 게 안 돼요? 네, 내 건물에 내가 장사하겠다. 네. 내 건물에 내가 살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임차인은 집주인이 장사 안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누군가에게 네. 권리금을 받을 기회가 있었잖아요. 아. 그 기회를 박탈하는. 임대인이 정당한 소유 없이 박탈하지 마라 라는 법의 취지고 지금 말씀하신 많은 경우들이 네네.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라는 그 경우들이거든요. 아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되게 많아요. 잘 얘기했어. 진짜 또 이제 또 다른 임차인 구해서 임대인이 직접 구해서 또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또 최악의 경우 최악의 임대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나서 신규 임차인 구하면서 신규 권리금 임차인- 또 받죠. 네, 임대인이 야 쓰레기입니다 진짜. 네, 그런 이렇게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빨리 이제 눈물 이제 빨리 닦읍시다. 네, 이제 한번 소개를 한번 네. 드릴게요. 네. 최근에 했던 이제 이분도 그 권리금 권리금. 네, 권리금 문제. 이제 이분도 저희가 최근 3월달에 좀 네. 분쟁 해결 이렇게 네네. 분쟁 조정 회의를 해서 이제 마무리했던 분인데 이분도 그 장사를 영업을 슈퍼마켓으로 5년 동안 했습니다. 한 5년. 자리에서 임대인이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5년 장사했으니까 네, 나가라. 이제 나가라. 내가 직접 슈퍼를 좀 해야 되겠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아들이 슈퍼를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가라. 라고 하는데 우리 임차인으로서는 슈퍼마켓 거기서 5년 동안 나름대로 털을 이제 닦아놨죠. 그렇죠. 쫓겨 나가게 되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이라고 있는데 그게 5년. 사실 한 자리에서 5년을 넘으면 임차인은 더 장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네네네.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인데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가는데 권리금 회수는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차인께서 건물주에게 영업 그만두고 나가는 대신금은 권리금 손해배상을 당신이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요구를 했죠. 근데 임대인은 나는 못한다. 그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임차인이 이제 생각했던 권리금 뭐 한 네. 1억 내외 정도 1억.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그 임차인은 들어갈 때는 권리금을 내고 들어간 건 아니었군요. 예. 그 처음 장사를 했어요. 야, 이거 애매한데 그러면. 그게. 근데 이게 권리금이라는 거는 네. 5년 전에 뭐 높다가도 네. 지금 낮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낮다가도 높을 수도 있는 그걸 거고. 누가 책정하고 누가 평가를 해요? 그 슈퍼 주인이 하셨겠지 그거는. 이게 이제 보통은 객관적인 측정을 누가 하느냐 이게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네. 권리금 때문에 소송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최종적으로는 이제 재판부에서 그 감정 평가를 시키는 경우가 권리금에 많습니다. 대해서도요? 그렇죠. 이
집도 건물도 검증 평가를 해서 객관적인 금액을 매기듯이 일반 사람도 그게 객관적일 수 있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또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감정 평가를 하는데. 자, 그래서 1억을 달라고 했어요. 예,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결될까? 이거 참 애매한데. 야 이거 그 참. 눈물이 혹시 임대인이 흘린 눈물 아니야 이거? 아 임대인 닦아준 거예요? 이상한데 느낌이. 이게 이제 다툼이 벌어진 거죠. 예. 임대인은 나가라. 예. 나 소송하겠다. 니 그렇게 하면. 네네. 만약에 이제 극과 극으로 간다면 임대인은 명도 소송해서 내보내고 네네네. 임차인은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서 뭐 얼마를 받아내야 되고 이런 그렇겠죠. 예. 과정들이 나올 수밖에 예. 없거든요. 네. 거기서 같이 이제 협의를 했던 게 네. 그러면 지금 5년 장사했지만 네. 이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을 더 영업을 하는 걸로 하고 대신 3년 뒤에는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겠다. 지금 이제 권리금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임차인분께서 3년을 더 영업해서 부지런히 돈을 벌어 나가고 3년 뒤에는 권리금 주장하지 마라.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부수적으로 3년 동안은 월세를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이렇게. 그 조정안을 누가 제시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한 겁니까? 그게 이제 양 당사자하고 서울시 이런저런 이제 얘기. 같이 이제 이야기를 다 한 거죠. 이제 어떤 접점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종합해서 그런 결과물들을 좀 도출을 했습니다. 저는 눈가가 굉장히 지금 말라 있거든요. 안구건조증. 요거 조금 약합니까? 약한 것 같은데. 정영지 씨는 너무 냉정해? 냉정해. 왜 이 정도는 괜찮은데. 저는 이제 그럼 대부업 쪽에 약간 좀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네. 불법 대부업이 좀 눈물이 나온 게 많을 것 같은데. 좀 사례나 이런 내용들이 네. 민감한 사항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그 중에서도 뭐 민감한 거는 좀 빼고 네네네네. 대충적인 사례 네. 위주로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이제 불법 대부업이라고 해가지고 네. 보통은 사람들이 사채를 일수나 급전 같은 거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통은 기본적으로 300에서 400 정도의 이자율. 네. 300%, 400% 그리고 1년에 300%요? 예, 이거는 낮은 거고요. 낮은 거예요. 예, 막 1000% 넘는 데도 많아. 아니, 기본적으로 좀 높아진다 싶으면 10,000%도 넘어가는 10,000%요? 100배? 예, 100배 정도도 넘어가는 수준이 있고요. 아니 내가 100만 원 빌렸는데 1년 만에 1억을 갚아야 된다고요? 그거는 이제 1년을 쳤을 때 그런 거고 이 네. 기간을 줄이게 된다면 네. 50만 원 빌려가지고 뭐 300을 갚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기간별로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심각하다 진짜. 보통 30배 50이라는 그 급전이 있어요. 30에 50이요? 예,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유형인데 50이 50만 원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네. 30만 원을 일단 빌려주고 네. 이 20만 원에 대한 거는 선이자나 수수료 명목으로 떼가는 거죠. 처음부터. 아니 50만 원 필요하면 50만 원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네, 30을 50만 줘? 원을 주지 않고 보통 30만 원 주면서 아, 나 여기부터 선이자나 눈물 이런 난다. 거. 그 20만 원을 또 빌려야 되네. 이 사람은 이제 급한 거는 네. 어떻게 할 수 없이 일단 30만 원 빌렸으니까 아. 이 채무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간 300에서 400% 이자율을 책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한 경우에서는 네네. 30만 원을 빌리고 50만 원을 갚아야 끝이다 라는 이상한 조건으로 그 50을 당장 못 갚으니까 돈을 융통하고 하다가 30만 원을 빌린 건데 이미 300 이상을 갚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사채업자들은 협박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하고 30만 원 빌려줘 놓고요? 네, 진짜 너무 속상하다.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교육이나 어떤 법적인 지식, 뭐 대부업법이나 이자 제한법, 뭐 채권 추진법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시민들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달라는 대로 무조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혹시 그 30만 원 빌리시는 분들은 네, 보통 어떤 분들이 많습니까? 굉장히 힘든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아 그래요?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학생인 경우도 있고 또 좀 안타까웠던 사례는 네. 그
그 좀 많이 못 사는 빈곤층 어떤 어머니였는데 네네. 아이들이 한 3-4명 키우고 있었어요.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뭐 공장 일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생활비도 빠듯하고 뭣도 안 되고 하는데 애들은 밥도 먹어야지 학교도 가야지 여러 가지 안 챙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아이들 네. 뭐 밥값이라든지 어떤 옷이라든지 다른 가족들 하는 것처럼 해주고 싶어가지고 한 30만 원 정도를 빌렸는데 이게 네. 계속 불어가지고 결국에 뭐 채무가 사채업자가 주장하는 채무는 200, 300 내놔라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네. 이제 해결을 하셨어요? 상담을 통해서 네. 이제 그거 줄 필요 없다. 이거는 불법이고 이런 경우에는 불법 채권 추심이나 대부업, 네. 이자제한법 이런 경우로 형사 고소를 하면 된다라고 했고 이 대부업자들이 가장 크게 노리는 거는 이 시민들이 무지한 거를 무기로 삼아요. 알지 그래요? 못하는 거. 내가 빌려줬으니 네가 계약한 거 아니냐라고 네네네. 하는데 사실 법정 이자가 연간 25% 미등록 업체는 25%가 돼 있고요. 지금 등록 업체도 27.9% 이상으로 받지 못하게 네네네. 돼 있거든요. 이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경우가 생기고 그걸 이제 교육이나 아니면 이 협박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하면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금융감독원에서 팀장님들이 파견이 나와 계세요. 이분들이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채권 추심이나 채무 더 이상 요구하지 말아라 경고 조치하고요.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특사경이나 서울시에 있는 산하 기관이 많거든요. 네. 아니면 경찰이나 이런 쪽으로 공조를 해서 그 수사나 수사 의뢰나 고소장 작성하는 걸 도와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도움을 드렸고요.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쫙 이렇게 도와줍니까? 네, 1년 처음부터 다 도와드립니다. 뭐냐면 서울시 좋다. 이게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를 잘 들어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 상황을 잘 모르세요. 네. 그러면은 얘기를 일단 기초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주고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서 가져오면 저희가 이제 잔존 채무, 돈을 줄 게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돈을 너무 과다하게 냈으니 돌려받을 게 있는 것인가. 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까?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민사를 통해서 네.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게 되는 소송하기가 거죠. 쉽지 않잖아요. 도와줍니까? 그것도 다? 이 정보를 그 저희가 이제 잔존 채무나 부당이득금을 계산을 해 드립니다. 법에서 이제 정한 그 이자율로 딱 계산을 해 드리고 그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네. 그 자료가 확실을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서 민사를 이제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 30만 원 빌리셨던 어머님은 잘 해결이 되셨어요? 네, 저희가 보통 상담을 시작하면 네. 금방 끝나는 경우에는 한 달 안에도 끝나기도 하는데 네. 이 사채업자들이 워낙 불법적인 사람들이라 그렇지. 그냥 몇 개월을 통해서 계속 협박도 하고 뭐 가족 위협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한 이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를 저희가 꾸준히 계속 어드바이스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사채업자가 알겠다, 나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그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사라지는 거죠. 300만 원은 아니요. 갚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 300을 갚았다라고 하면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네. 이 채권자라는 사채업자들이 대포 폰하고 대포 통장을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채권자 정보가 좀 많이 좀 부족해서 못 받았어요. 예, 실제적으로는 채권자를 찾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 300만 원 좀 네. 보존해 주면 안 됩니까? 서울시에서? 그거는 저희가 하기가 좀 그 좋다고 왜 거기서 딱 돈 얘기하니까 쏙 틀어요. 네, 근데 채권자가 여태 특정된 경우가 따뜻따뜻하더니 있어요. 돈 달라니까 네. 또 그러냐? 에이. 네가 좀 드려라 그러면. 일면식도 없는데.
이게 좀 아쉽네. 그 부분이 살짝 아쉽네. 이 대신에 사적자들 좀, 이분들은 돈을 돌려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이상만 안 괴롭혀도 좋다. 자기를 더 이상 협박하지 마라. 나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어떤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찾아오셨는데 저희가 좀 많이 놀랐어요. 쓱 두 개로 가시는데 이번에. 네, 왜요? 이 할아버지 4대 같은 두 개로. 경우에는 이게 네. 한 13군데 사채업자들이 막 이렇게 하루 종일 13군데요? 이 돌려막기 하셨군요. 네, 보통은 하나로 시작되는 경우가 이제 갚지 못하면 협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돌리겠지.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돌리고 돌려가지고 어떤 경우에 한 달 만에 한 18군데? 한 달 만에. 아휴. 그런 경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 다 이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예,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자기 죽겠다고 염산을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할머니는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설득을 좀 했고요. 네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 너무 딱하다, 안 됐다 싶어가지고 그 경찰서랑 연결을 해서 네. 경찰분들하고 이런 내용을 알리고 이 할아버지 이거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했고요. 결국에 이 경찰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13군데는 채권자들을 다 떨쳐냈어요. 네. 뭐 눈물 닦았죠? 이 정도면? 네. 근데 굉장히 왜냐하면 정말 가장 힘겨워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 옆에서 이렇게 또 힘이 되어준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마음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개입이 되고 조금 더 처벌을 좀 그런 사람들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뿌리까지 딱 뽑아버리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조금 도망가는 것까지만 이렇게 지켜보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이런 분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관이 지금 유일하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로 따지면 성남시랑 서울시 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다 못 찾아서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죄송한데 성남시 얘기는 굳이 하지 마세요. 예. 서울시만 좀 위주로 몇 군데가 없다라는 거고 이분들이 지금도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좀 많이 알려줘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 알기만 해도 사실 저런 피해는 입지 않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 우리 이 사채, 그러니까 불법 대법 등에 대한 저희가 이제 사례를 좀 들어봤고요. 오랜 시간 또 기다리셨습니다. 네. 하나 더 끝내주셔야죠. 네. 상가 저도 임대차 갑니다. 설 연휴 때. 지난 설? 예,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네. 설 연휴 전날 제가 이제 오후 휴가를 내고 고향을 가려고 하는데 고향이 전라도죠? 예,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와서 분쟁 조정 접수를 하고 싶다. 웬 설 연휴를 앞두고 하루 앞두고 이분도 임차인 분인데 노량진에서 음악 학원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께서 그 신규 임차인 구해서 다 이제 임대인에게 이제 소개도 해드리고 막 하는 과정인데 임대인이 나 계약 못하겠다. 왜요? 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못하겠다. 그리고 임대인 분들이 많으신 분들 다는 아니지만 그 이유 없이 못하겠다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 속내막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분도 권리금을 받고 넘긴다는 게요. 신규 임차인 구한다는 게 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 타이밍에 또 어떤 임차인을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오는 거. 지금 만약에 권리금을 회수를 못한다면 또 언제 또 할지도 모르는 거고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연락을 한번 해봤습니다. 핸드폰으로 집 주인한테. 그랬더니 직접 하셨어요? 예,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직접 해봐야지 뭐 이제 했는데 집 주인분이 서울시에 그런 게 있냐? 지금 두 분도 잘 모르셨잖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통화를 하게 됐고. 흥미진진한데. 네, 그래서 이제 설 연휴 동안에 이제 이 임차인분하고 임대인분하고 또 이제 이야기도 이루어졌고. 이제 이거는 또 이 서울시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자극이 된 거죠. 그 압박이 되는 거야. 그 자체만으로. 우리 임대인분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죠. 그 대화 끊겼던 대화가 다시 또 이루어지고. 그래서 설 연휴 지나고. 결과가 해피엔딩으로 회수하고. 설 연휴도 모시고 내가
그런 일을 했다. 요걸 좀 강조하시고 싶은 거죠? 설 연휴란 단어를 굳이 너무 많이 쓴다 싶었거든요. 네. 뭐 꼭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하신 거 보면 전화 한 통화 한 거밖에 없어. 아 그래도 사실 설 연휴에 저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이 의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네. 보통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아 연휴 기간이니까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 이미지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퇴근 시간 지나면 뭐 아무 일도 당연히 못 하고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아 착하시네. 그 말씀은 뭐 옛날 이야기. 왜 옛날 얘기입니까? 예, 요즘은 뭐 황규현 주무관님이십니다. 아주 주인의식이 있고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한번 일단 진급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사합니까? 네, 심사 대상에 올라갑니다. 네. 네. 추석 연휴 때는 쉬셨어요 계속? 네. 작년 추석은 계속 쉬셨고요. 네네네. 그때도 일하셨으면 바로 진급이거든요. 아쉽네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추석 연휴 몇 번 일하면 시장까지 올라가 버려. 자, 이제 건방집니다. 시장이란 단어 입에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네. 이렇게 근데 해결되는 거 보시면 흐뭇하지. 진짜 보람 있으시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고마워서 뭐 따로 또 인사 오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야, 전화 오죠, 전화. 전화. 와서. 네. 그럼 어떻게 뭐 과일 상자라도 하나. 가끔요. 네. 또 케이크. 뭘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막 계시거든요. 네. 서울시청으로. 네. 근데 이 서울시청에 카메라가 많이 CCTV가 있습니다. 왜 굳이 서울시청으로 오느냐? 들고 올 때 들고 오면 안 되는데 꼭 들고 오셔가지고 서로 곤란하게 만드는. 그 앞에 플라자 호텔에서 보자. 이제 너 물려야 되고. 네. 이거 굉장히 아주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서를 뭐 작성한다든지 뭐 이럴 때 조금 더 우리가 체크를 좀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이런 조정이라든지 뭐 상담까지 안 가도 될 만한 몇 가지 좀 체크할 만한 게 좀 있을까요? 뭐 임대인의 관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집 분위기라든지. 네. 이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계약할 때거든요. 네네. 계약서 사인 다 했는데 이게 이제 부정하려고 하고 하면 이제 힘들 때도 있고 네. 또 좀 부당한 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했는데 그게 또 지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계약할 때 좀 잘 해야 되고요. 하여튼 계약할 때 가능한 세세하게 잘 적어놓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말은 그렇게 쉬운데요. 그 세세하게 또 하려고 하면 임대인이 아주 또 짜증내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한 4, 5년을 고통받고 새로운 데 이제 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계약할 때 막 이것저것 제가 꼼꼼하게 했단 말이에요. 와, 그 집주인이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계약할 때 꼼꼼하게 하라. 말은 쉽지만 그게 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또 120에 전화해야 되겠네. 또 했어야 되는데 몰랐잖아 나는. 자, 그리고 혹시 뭐 불법 사금융 이거 관련돼서 또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불법 대법인지 등록 대법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대법협회나 금감원 같은 곳을 들어가면 이게 정당한 대법을 하는 곳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하는 곳인지 이런 거를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이런 전화가 많이 와요. 뭐 즉시 대출, 뭐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거나 문제 많아요. 이런 게 있는데 대부업체가 일단 대부 등록을 하는 게 대부업체가 있고 그 중개업체가 있어요. 중개업체에서는 대부업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개를 해서 수수료를 먹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얘기를 해서 여러 군데를 중개만 해놓고 중개 수수료만 먹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약서에 이제 뭐 대부 금액이나 기간, 뭐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뭐 선이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법률 쪽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이자 자체가 불법입니까? 관행적으로 선이자 자체를 많이들 해왔는데요. 이 민사랑 이제 형사가 다르듯이 형법이나 이런 쪽에서는 선이자를 뭐 그렇게 인정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뭐
100만 원 빌린다라고 하면 네. 100만 원 다 받으셔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조심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돈 빌릴 때 좀 거기서 소개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린 분들도 많잖아요. 은행 가면 뭐 신용등급이 낮다 이래서 안 빌려주고. 그래서 일로 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신용등급에 적절한 뭐 어디가 좋은지 네, 이거 좀- 그런 정보 같은 경우에 서울시 산하에 네.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게 하나 신설돼가지고 통폐합이 됐을 거예요. 이쪽에서 이제 뭐 금융복지라든지 금융 네네. 관련해서 파산, 회생 이런 정보들이나 아니면은 진짜 어디에 빌려야 되는데 모르겠다라는 네네. 거는 그쪽에 전화를 1337이거든요. 이쪽에 전화해서 알아보시면 피해 보지 않고 정당한 대부업체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네네네. 저금리 이런 것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 센터 이런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돼 있으니까 이런 쪽 연계해서 돈을 벌어야 이제 사채를 안 쓸 거 아니에요. 네.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려야 저희가 하는 일이 끝나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굉장히 그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네요. 네네네. 우리 방송이 괜찮네. 아니 진짜로 네. 이 정보가 굉장히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저도 형님 뭐 주의사항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임차인분들을 좀 제일 주의할 게 좀 하나가 있는데요. 갑자기 치고 나오세요. 네. 네. 그 이 말 오늘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월세를 내지 않습니까? 내는데 월세를 연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조금씩 연차하는 거는 괜찮은데 네. 이번 달에 100만 원 내야 되는데 뭐 열흘 늦게 냈다든지 네. 뭐 이런 경우는 가끔 있는데 네. 3개월분 월세를 연차하는 경우 네. 즉 월세가 300만 원일 때 석 달치 300만 원을 100만 원일 때 300만 원을 면치할 때 네. 이 해지할 삼- 수 있군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될 경우는 임차인이 굉장히 이제 불리해지거든요. 네네네. 이제 당장 임대인이 계약 해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지금 연체하고 있을 때는 계약 해지할 수 있지만 또 갚았더라도 네.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나 계약 갱신해 주십시오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또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약- 전력이 있었더라면 또 그리고 우리 요즘 가장 핫하게 나오는 이 권리금 회수에 관해서도 네네. 과거에 연체를 3개월치 월세를 연체했던 적이 있더라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회수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월세 밀리는 걸 조심해야 되는군요. 네, 그 3기 월세 석 달치거든요. 그 월세를 절대 밀리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사채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니 이제 갑자기 네. 치고 들어오신 이유가 네, 뭐예요? 갑자기 사채 얘기하는데 이거 쑥 치고 들어온 게 뭐예요? 그것도 이제 네. 굳이 사채를 안 써도 되는 게 그 네. 3개월치 즉 그 3기 차임을 연체한다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네.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네. 이번 달에 열흘 밀렸습니다. 네. 그 갚았어요. 네. 또 다음 달에도 열흘 밀렸어요. 갚았어요. 다음 달에도 열흘 밀렸어요. 갚았어요. 네.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누계가 300만 원이 3개월 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3개월을 이어서. 네,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밀리고 또 다음 달에 100만 원 밀려서 200만 원 누계가 됐고 다음 달에는 100만 원을 밀리면 당연히 3기의 연체인데 50만 원은 낸 거예요. 50만 원은 덜 내고 그때는 괜찮아요. 2.5달은 괜찮네. 네. 그 누계가 3개월치. 또 이번 달에 50만 원 밀렸고 다음 달에 50만 원 밀렸고 저번 달에도 50만 원 밀렸고 이번 달에도 50만 원. 4개월이 50만 원씩 밀렸다. 네. 4개월 50만 원씩이면 누계가 200만 원이잖아요. 그거는 해당 사항 안 돼. 그것도 해당 사항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계가 300만 원 3개월치가 안 되도록 그거는 꼭 주의를 해야지. 그걸 하는 순간 임차인의 많은 권리들이 그 리산 건물 좀 잘 해결해 주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굉장히 그것도 서울시잖아요. 네, 서울시에 있는데 거기 분쟁이 굉장했었는데. 네. 그때 약간 좀 주의 깊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리쌍 건물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서윤수 씨가 임차인 분이었는데 이제 서울시에 또 이제 왔었어요 이렇게 같이. 왔었어요? 네. 이 얘기 먼저 치고 들어왔어요. 청취율 올라가지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네. 이제 마지막 최근에 이제 저도 잘 해결됐다는 이야기만 좀 들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 우리 임대인분 쪽에서 네. 우리 이제
법대로 진행하겠다. 소송의 절차를 밟겠다라고 해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뭐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중지로 이렇게 소송으로 인한 중지로 마무리 짓던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안을 두고 시각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뭐 임대인을 심정적으로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임차인에게 또 이렇게 심정적으로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꼭 우리가 뭐 임대인은 뭐 좀 나쁜 사람이고 임차인은 선한 사람 이건 아니니까. 네. 그 사안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간단하게. 좀 복잡합니다, 그게. 복잡합니까? 이게 여러 가지 건들이 뭐 좀 얽혀 있어서 뭐 이제 주된 게 하나 있어서 너는 좋은 놈 나는 나쁜 놈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우리 임차인 분하고 임대인 분하고 계약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네. 임대인 분이 그 계약 내용을 좀 어긴 내용들이 있었고 또 이제 해서 이제 발단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많은 과정들 속에서 이 가장 이 대립이 되고 이제 분쟁이 날 경우들이 대부분이 감정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 감정이 골이 깊어서 그래서 이제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누가 계시면 그게 좀 잘 해결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직접 하면 굉장히 좀 진짜 감정 싸움이 되는데 네. 이렇게 서울시가 이렇게 개입을 하시면 조정자가 있으면 좋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건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역할이 뭐 크지는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싸이 건물 어때? 싸이 건물요? 그것도 한번 있었잖아요. 싸이도 또 서울시죠. 거기도 한남동이었나? 네. 서울시. 네네네. 거기도 뭐 거기는 이제 서울시로 분쟁 조정 접수는 안 했었는데. 접수 안 했어요. 예, 이제 멀리서만 좀 지켜봤었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하고 계시고 이런 것도 다 시장의 의지가 또 시장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겠죠? 예, 그럼요. 의지가 없으면 그럼 안 되죠. 네. 파이널 5분 또 시작됐거든요. 네,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네. 사실 굉장히 이렇게 제도가 잘 돼 있다는 거에 저는 아주 서울 시민으로서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네. 몰랐다는 게 좀 아쉽지. 그게 아쉬워. 근데 요거를 조금 두 분한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서울 시장님에게 또 직원 들어갑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드셨으면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사담 나누는 겁니다. 지금. 네, 사담. 그래요? 예. 시장님, 좋은 거 만들어 놓고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에휴. 여기까지 사담 나누는 겁니다. 네. 여튼 뭐 저희 팟캐스트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그런 사례들이 많이 또 직접 접하신 분들이 늘어나면 아마 또 옆에 또 전해지긴 하겠죠, 그죠? 네네. 네. 무엇보다도 그 불법 대부업 피해 상담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이거는 이건 오직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네. 말씀이 별로 뻣뻣해. 진급은 어렵겠어. 네. 어떻게 오늘 뭐 재밌으셨어요? 괜찮으셨습니까?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하실 말씀 다 하셨죠? 네. 네. 우리 허민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뻣뻣해. 혹시 뭐 성남시청에서 뭐 러브콜 왔습니까? 약간 뻣뻣하시네. 네. 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정말 우리 서울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센터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규현 주무관님 그리고 한재현 호민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 말아요 서울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영진 최욱의 걱정 말아요 이 채널을 통해서 댓글 많이들 남겨주시고요. 고민 사연 제보 고발 어떤 것이든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say you.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희 방송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 마음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